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 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꿔주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55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슈퍼 호황기인 전력기기 산업 중에 베스트 기업이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재룡전기 주식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재룡전기 주식회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 1월, 2월 두 달 동안 소개했던 딱 1년 전 기업이죠. 1년 전에 소개했던 기업들의 그 투자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1월 19일, 2023년 1월 19일 소개를 했죠. 제 118회차로 K방산의 대표주 LIG 넥스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 주가가 77,600원이었는데 지금 3월 8일 종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83,300원입니다. 무려 136%의 순수익을 올렸네요. 굉장히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제 119회차로 2023년 1월 27일 날 소개했죠. 이때는 로봇 청소기 1위 기업 에브리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때 당시 17,310원이었는데 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얘는 최근 3월 8일 종가가 26,950원이라서 플러스 5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얘는 저도 직접 투자를 했었는데 저는 그 17,310원대 소개하고 18,000원대에 사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져 갖고 막 12,000원 가고 8,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소가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12,000원대부터 계속 주수를 늘렸어요. 더 많이 늘려가지고 처음에 100주로 시작했던 거를 1000주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얘가 이제 원가 해박하고 18,000원부터 올라가길래 조금씩 계속 팔아가지고 저는 한 40% 정도의 수익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가 5만 원도 넘게 갔었어요. 그런데 좀 조정이 되고 지금 26,950원이네요. 그리고 120회차에는 LED 필수 부품 1위 기업인 오디텍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죠. 얘는 2월 11일 날인데 그때 소개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 5,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 3월 8일 현재 4,700원이라서 얘는 애석하게 마이너스 13%네요. 근데 얘도 2월 11일 작년 2월 11일 방송 소개했는데 8월 9일에 가서 6,140원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13%였어요. 그랬다 다시 쭉 빠져서 지금 4,700원이네요. 그래 얘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제 121회차로다가 작년 2월 18일 소개를 드렸었죠.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게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죠.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가온 칩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얘는 그때 당시 26,4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월 8일 현재 98,800원이네요. 무려 순수익률이 274%네요. 와, 엄청나죠? 얘가 최고로 수익이 좋으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그 경기가 호황돼서 살아나니까 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2회차 작년 2월 27일 날 소개해드렸죠. 이때는 원전의 강소기업 우진. 얘는 원전 계측기 분야의 그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때 당시 8,360원이었는데요. 지금 3월 8일 금년에 8,570원이니까 플러스 2.5%.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요. 거의 소개될 때의 수준인데 얘도 그런데 제가 2월 27일 소개하고 7월 3일에는 작년 7월 3일에는 11,700원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39%까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작년 1, 2월 달에 소개했던 건 이제 1년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니까 5개 중에 5개 종목 중에 4개가 수익이 나고 한 개가 손실이네. 한 개 종목이. 그래서 수익 확률 80%네요. 좋은 성적 아닙니까? 그리고 최고 수익은 274%까지 났었고 최저 수익은 25%, 마이너스 나면은 마이너스 13% 이러네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요 5개 종목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우진이 앞으로 향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으네요. 얘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1, 2월 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다가 지금 요번에 방송하면서는 너무 단기적으로만 하는 거 수익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1년 기간은 장기를 놓고 평가해 봤더니 단기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와서 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소개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재룡전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갑시다. 큰 1번 첫 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의 인공지능 시대가 전력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대는 뭐니 해도 가장 촉망받는 미래 산업이 인공지능 AI,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 전기차 이런 애들이 다 뭘로 움직일까요? 결국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그 기저에는 전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AI 시대 전기를 손에 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래갖고 금년 1월 25일자 한국경제의 윤성민 논설위원 그 기사가 논설 기사가 굉장히 저한테 큰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요걸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인공지능 시대에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원인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연어 처리를 위해 1750개의 파라미터, 이거 파라미터는 매개 변수를 말했거든요. 매개 변수를 가진 GPT-3 모델을 한 번 학습을 시키는데 1.3 기가와트시의 전력이 쓰인다래요. 그럼 이 1.3 기가와트시 전력은 어느 정도 전력량이냐? 우리나라 전체가 1분간 쓰는 전기량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인공지능 얘네들이 전기를 엄청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두 번째, 검색에 쓰이는 전기 소모량도 그 AI가 일반 검색보다 5배 더 많이 전기를 먹는데요. 완전히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이 AI가. 그 다음 세 번째, 생성형 AI는 IDC 서버 용량을 급증시키는데 이때 서버열을 시키는 냉각 시스템에도 엄청난 전력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AI 생태계에도 전기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의 반도체 공장, AI 연계되는 전기 자동차, 로봇 이런 게 다 전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2050년경이 되면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26년이네요. 2050년 정도 되면은 전기 수요가 지금보다 1000배나 늘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전기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 이게 뭐 약간의 과장될 수도 있다 치자면 하여튼 전기를 쓰는 게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전기 제품도 나오고 가전제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사가 우리 투자자에게 시사하는 시사점,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를 송전, 배전을 보내거나 전기기기, 이 분야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다. 지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걸 시사하는 그런 기사겠죠. 두 번째, 이제 전력기기 산업의 특성을 보니까 먼저 전력기기 산업이란 뭐냐면 이제 발전소가 있죠. 뭐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뭐 이런 게 태양열, 뭐 신재생 같은 태양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뭐 이런 신재생도 있고 기존 발전소도 있고
그리고 발전소가 여러 개 있는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송전선을 타고 변전소로 가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고압에서 저압으로 내려가지고 소비자한테 뭐 기업으로 보내던 가정으로 보내던 사무실로 보내던 병원으로 보내던 전기 쓰는데 다 보내줄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그 전력기기 기업을 다 전력기기 산업이라고 전력기기 기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뭐 그 전력기기 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변압기, 고압 차단기, 중저압 차단기, 배전기기, 전동기기, 전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전력기기 산업의 특성을 보면은 아주 주요 제품은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서 수주형 제품이라 이거예요. 주요 제품은. 그런데 이제 일부 배전용 전기를 이렇게 분배하는 그 배전용 저압 제품은 양산형.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었고 이제 막 파는 거죠. 도매상 통해서 팔고 도매 소매 거쳐서 파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전력기기 산업에서는 정부의 전력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글로벌 건설 경기에 아주 민감하더래요. 이 건설 경기에 민감한 건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 아파트 하나 짓는다면 거기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빌딩을 짓는다래도 엄청나게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전력기기 그 수요가 급증하다 보다 폭증한 이유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를 들면 첫째, 각국이 탄소 중립 정책을 하면서 전력기기를 더 많이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국가들이 그 신도시 건설 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그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는 게 있고, 네 번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전기를 사용한 그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길기 때문에 전력 설비가 노후화돼 갖고 그것들을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래요. 특히 미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5번째, 이머징 국가, 새로 떠오르는 국가들은 국가 발전을 시키려면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뭐 그러려면 전기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신규 전력 인프라의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래요. 그래갖고 전력기기 그 수요가 급증하는 5가지 이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를 손에 쥔 자가 살아남는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력망 그 연간 투자비 추이를 보니까 2020년에는 2,350억 불이었거든요. 2,350억 달러.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약 3배가 늘어난다래요. 6,360억 달러 60억 달러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은 장기 호황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에는 그런 이 전력기기 이 기업 중에서 과연 베스트는 누굴까? 그 투자자 관점에서의 베스트는 누굴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큰 2번째, 전력기기 기업 중에서 베스트는 누군지 이 베스트를 뽑아내야 되겠죠. 여기서는 투자자 관점의 베스트예요. 투자자 관점의 베스트는 뭐냐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이 오를 확률이 높은 기업. 이게 투자자 관점이고, 그 이제 투자자는 그 투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난번에 전력기기 기업 빅3를 소개해 줬죠. 그 빅3가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3개였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를 하는 재룡전기까지 이렇게 4개를 한번 비교 평가해 보는데요. 제가 얘네들을 골라내기 전에 그 전력기기 관련 기업 13개 중에서 상장된 13개 기업 중에서 재무 상태를 보고 또 성장성, 수익성 등을 비교 평가했는데, 먼저 재무 상태는 우리는 안전한 기업 중에서도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다 보니까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은 다 일단 제껴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성장성, 수익성도 안 좋은 기업은 다 제껴서 빼버렸고, 그 4개를 뽑은 거예요. 13개 중에 4개를 뽑아갖고 비교하면서 그 중에 베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별 특성을 보면 재룡전기는 변압기만 만드는 회사예요. 변압기. 그래서 얘는 북미 지역 변압기 수요의
최대 수요 증가하는데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변압기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하고 안정성도 높이려 하고 있고 충북 청주에서 배전기 공장 신규 가동을 금년 4월부터 한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중동 시장에 의해서 호주 시장도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해 가고 있다. 이렇고 그리고 또 현대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이 5월 달에 예상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요게 아주 호재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그런 기업이죠.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은 전자식 변성기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변성기는 뭘 말하냐면 전력망 상태를 확인하여 사고 방지 역할을 하는 기기를 뜻합니다. 그리고 변성기에 디지털을 접목한 첨단 제품 개발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의 R&D 센터를 세워서 본격 가동하고 있고 유럽 각국의 맞춤형 기기 개발을 2월 말까지 하고 이제 또 수출을 하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기업으로 평가하는 LS일렉트릭은 배전 솔루션 부문에 강점을 지닌 기업이고 AI 경쟁 심화로다가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S일렉트릭도 아주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주력 판매 시장인 미국 판매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판매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저인 방식으로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직류교류 변환 가능한 반도체 변압기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이런 그 중점 경영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 비계량적인 걸 봐서는 어디가 좋은지 잘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성장성, 수익성, 재무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2023년도 것만 갖고 비교를 했는데요. 현대일렉트릭은 매출 증가율이 2023년 작년이 2022년보다 29%가 증가한 2조 7,224억 2023년 매출이 이렇다는 뜻이고요. 효성중공업은 24%가 증가한 4조 3,442억 그리고 LS일렉트릭은 26%가 증가한 4조 2,628억 그런데 얘네들은 덩치가 엄청 크죠. 다 조단이네요. 근데 계룡전기는 113%가 증가한 1,839억 원. 몸집은 작고 계룡전기가 그 성장률은 제일 높죠. 113%가 늘어났으니까. 성장성은 계룡전기가 단연 1등이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 4개 회사들 다 성장성이 좋죠. 거의 뭐 20%가 다 넘고 계룡전기는 무려 113%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로 봐도 현대일렉트릭은 115%예요.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99%, LS일렉트릭은 74%, 계룡전기는 무려 338%. 와, 엄청 늘어났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러니까 성장성은 계룡전기가 1등 이렇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 보면은 현대일렉트릭은 영업이익률이 11%, 그리고 효성전기는 7%, LS일렉트릭은 8%. 근데 계룡전기는 무려 38%. 꿈의 수익률이네요. 30%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성도 계룡전기가 단연 탑이죠.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이런 거 봤을 때 계룡전기는 그 3개가 다 아주 양호해요. 매우 완전해요. 예를 들면 부채 비율이 29%. 그러니까 100% 미만이 완전한데 그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 완전한데 얘는 229%죠. 그 다음에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안전한데 얘는 1218%예요.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 이 3개 부분에서 계룡전기가 단연 톱이다. 그래서 계룡전기를 저는 계룡전기한테 팍 반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이 주가 수준하고 향후 상승 여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현대일렉트릭은 12만 9,400원. 지난 금요일 날 플러스 0.5% 올랐네요. 700원. 그리고 효성중공업은 23만 1,500원. 얘도 1% 올랐고요. 그리고 LS일렉트릭은 7만 9,200원. 얘도 많이 올랐죠, 최근에. 얘도 플러스 3%가 올랐고요. 근데 계룡전기는
32,550원이라서 무려 10%가 올랐어요. 근데 주가가 절대 주가가 제일 싸죠. 32,000원짜리니까 이 정도면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면 계룡정에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안 했어요. 다른 종목들은 그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최고가를 보면은 가장 떨어져 있는 저가 가장 떨어진 종목이 LS 일렉트릭이요. 얘가 연중 최고가가 137,500원인데 작년 7월 26일이네요. 지금 42%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이 주가 수준으로 봐선 지금 사기 좋은 주식이라고 맞죠. 그리고 계룡전기는 3월 8일 최고가 33,850원까지 갔다 3% 빠졌으니까 얘는 연중 최고가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연중 최저가 대비 얼마나 덜 올랐냐 이걸 보는데, 여기서는 역시 LS 일렉트릭이 가장 조금 올랐네요. 그리고 이 전력기기주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작년에 많이 올랐는 걸 알 수가 있죠.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연중 최저가 대비 250%가 올랐고, 효성중공은 262%, LS 일렉트릭은 60%밖에 안 올랐네요. 그리고 계룡전기는 181%. 계룡전기도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네, 그렇죠? 그리고 주가 수익비는 어디가 제일 적은가? LS 일렉트릭이 제일 적어네, 25.2%. 그래서 제 생각에는 LS 일렉트릭도 좋은 주식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좋다고 소개를 드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요번에는 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 이 세 개가 다 아주 우량한 재룡전기, 거기에다가 주가까지 개미가 투자하기에 적합한 저렴한 재룡전기가 저는 제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단점은 단기간에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이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은 천장이 뚫려갖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얘는 이제 기업의 그 바탕이 좋으면 계속 올라갈 거고 아니면 조정을 받을 거고 둘 중에 하나겠죠. 요거는 뒤에 장에서 소개를 드릴 텐데 잠시 그 투자자의 근원을 되새겨 보면은 첫째 뭐라 그랬죠?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기다릴 수가 없다.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적어도 3분의 1, 40%는 현금성 예수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만 주식에 투자된 돈에서 손해를 봐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 있는 거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 했죠? 세 번째는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그 공부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된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3, 4%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 3, 4%만이 공부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공부는 뭐 거시경제도 알아야 되고, 뭐 거시경제면 금리,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 또 정치나 사회의 변화도 알아야 되고, 또 산업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개별 기업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성실하고 유능한 저희 정화산기업가치연구소 저희 채널을 애청하시면은 아주 좋은 투자의 파트너를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의 모든 애청자이기 때문에 저희 친구, 친척, 후배, 선배 이런 사람들이 애청자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저희 순수성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재룡전기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말씀드렸죠. 연도별 경영 실적도 좀 살펴보고 나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
재룡전기 기업계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계는 얘는 변압기 전문 제조기업이라 했죠. 매출이 다 변압기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변압기가 친환경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 지중 변압기 이래갖고 변압기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요. 근데 얘 설립은 86년 12월 달에 했어요. 오래됐네요. 박인원 회장이 경영전선 개발 주식회사로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장도 97년 8월. 이것도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151이고 시가총액이 5,228억 원. 상장 주식이 약 1,600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위치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고요. 본사가. 대표이사는 박종태 씨. 이 박인원 창업 회장의 장남이더라고요. 박종태 씨가. 그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그리고 종업원은 180명이고 종업원들 평균 연봉은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얘 성장성, 수익성을 보면은 매출이 팍팍 늘어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2022년에는 861억이었어요. 근데 2023년에 1839억이라서 더블 더 늘어났죠. 113%가 늘어났고. 그리고 금년에는 2480억까지 증권사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약 35%의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2년에 160억이고 영업이익률이 18%였는데 2023년 작년은 영업이익이 무려 701억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38% 꿈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죠. 이게 아주 눈에 띄었고요. 금년에도 영업이익이 947억으로 예상해서 영업이익률이 38%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매입 전략이 얘는 신고가 기록 종목이라 했지 않습니까? 앞에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은 주봉을 보니까 금주에 확 올라갔죠. 그리고 일봉을 보면은 지난주에 5거래일 동안에 4거래일이 상승하고 하루만 빠졌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천장이 없어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니까.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사놓고 아니면 3분의 1 정도 사놓고 내가 가령 1,000만 원 갖고 투자한다 그러면 300만 원이나 200만 원어치 한번 딱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면 계속 가지고 얘가 떨어지면은 얘가 5일 이동 평균선 가격이 29,420원이고 그러니까 3만 원 좀 밑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20일 이평선 가격이 23,232원 그러니까 23,000원대. 그리고 60일선은 21,000원대인데 여기까지는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일선 23,000원 아니면 여기까지도 안 갈까요? 아마 26,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저는 보는데 만약 5일 이평선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도 될 것 같아요. 29,000원대. 그럴 때 이게 조정을 받으면 장 전체가 증시 전체가 딱 어떤 큰 충격이 와서 조정이 되면 그럴 때마다 얘는 사 모으면 좋은 주식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은 단기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은 한 5%나 10%만 올라도 팔겠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적어도 50% 내지 100%를 보고 투자를 해도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닐까. 근데 전기 쪽의 기업은 이거는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뭐라 했죠? 자기 책임이라 했죠. 자기 책임은 수익을 놔도 내 거예요. 누구도 못 건드리고 못 뺏어가. 정부는 뺏어갑니다. 세금 뺏어가느라고. 그리고 증권사도 조금 떼어갑니다. 수수료, 매입 수수료, 매도 수수료 해느라고.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뺏어가죠. 수익이 나도 내 거고 손실을 봐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누구도 그거 대신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하면 투자는 내 책임하에 하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고 특히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 때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